아일랜드 해안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아직도 그 광경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오후 6시 42분 자이언츠 코즈웨이 상공을 드론으로 비행하던 한 관광객이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본 가장 기이한 고고학적 기록 중 하나라고 부르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무게가 거의 20톤에 달하는 단단한 현무암 절벽의 일부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라지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냥 움직인 것입니다. 돌판이 마치 숨겨진 문처럼 천천히 바깥쪽으로 열리며 그 뒤편에 칠흑 같은 어둠을 드러냈다. 경첩도, 기계장치도, 눈에 보이는 개폐장치도 없었다. 그리고 10일 후 돌판은 완벽하게 닫혀 절벽은 마치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해 어듯했다. 마치 입구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일랜드 국어학자들이 움직이는 돌 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공개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떤 이들은 이곳에 묻힌 진실이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지표특과 스캐너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바위 아래에서 드러난 광경은 발굴팀 전체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현무암으로 된 방 안에는 7피트가 넘는 거대한 사람, 형상의 조각상 7개가 완벽한 대형을 이루어 봉쇄된 입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 있었다. 문제는 자이언츠 코즈웨이 자체는 약 6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류 문명이 그 시기에 존재했을 리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스캔 이미지가 왜곡되었거나 장비가 오작동했거나 자연적인 지형이거나 바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일 후 조사팀이 다시 방을 조사했을 때 조각상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발굴 흔적도 누군가 방에 들어갔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바위 뒤가 부서진 곳도 없었고 표면에서 움직이는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밀폐된 어둠 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자들은 처음으로 움직이는 돌문을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 안에는 그들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더블린 출신의 34세 전기 기술자 키어런 도일이었다. 지난 가을 어느 화요일 저녁 도일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일몰 영상을 찍기 위해 엔트림 해안을 따라 일반 드론을 날리고 있었다. 그는 전설을 쫓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것을 찾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맑은 하늘과 잔잔한 바다를 예보한 일기예보 때문에 일부러 그날 아침 더블린에서 차를 몰고 왔다. 그리고 그는 해안 절벽의 멋진 파노라마 영상을 찍고 싶었다. 그는 이런 일을 전에도 수백 번은 해봤다. 드론을 해안 위로 날려 보내는 것이다. 몇 분 정도 영상을 찍고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을 골라 그의 피드에 올린 다음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그날 저녁 그의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최근 아마추어 영상 중 가장 많이 분석된 영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현무암 절벽의 일부가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승합차 크기만 한 약 20톤에 달하는 단단한 화산암 덩어리가 경첩이 달린 문처럼 천천히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 뒤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움직임은 부드럽고 의도적이며 거의 기계적이었다. 11초. 그리고 돌은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금익한 곳도 틈도 이음새도 없었다. 1분 후에 영상을 다시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도일은 거의 그 영상을 올리지 않을 뻔했다. 드론에 문제가 생겼거나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라고 생각했지만 차에 앉아 휴대폰으로 6번이나 다시 봤다. 그리고는 콘크리트 슬래브 뒤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뒤에 무언가 열려 있었다. 뭔가 진짜였다. 그는 그날 밤 그것을 업로드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질학자 언론인 음모론 채널 대학 연구원들까지 모두 한 가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이제부터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 전화 중 하나는 퀸즈 대학교 벨파스트의 선임 지질학자인 사라 브레넌 박사로부터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15년 넘게 엔트림 현무암 지층을 연구해왔습니다. 브레넌 박사는 바이럴 영상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북대서양 전역의 화산암 구조에 관한 논문을 수십 편 발표했습니다. 동료들이 그 영상을 보내줬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영상을 다시 봤다. 그리고는 도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의 영상이 지질학의 모든 알려진 법칙을 어긴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정교한 사기극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어느 쪽인지 알아내기 위해 다음날 현장으로 차를 몰고 갔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자이언츠 코즈웨이는 북아일랜드 해안선에 있는 약 4만 개의 육각형 현무암 기둥이 서로 맞물려 있는 지형입니다. 이는 약 6천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섭씨 하나 연경도가 넘는 용암이 계곡을 가득 채우고 식으면서 기묘할 정도로 완벽한 기하학적 기둥으로 변한 결과입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핀 맥쿨이라는 거인이 스코틀랜드로 가는 다리로 그것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멋진 이야기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봉인되어 있던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수세기 동안의 연구와 지질조사 지표 탐색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절벽 안에서 빈 공간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고대 문헌에도 숨겨진 문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어떤 전설에도 그런 암시조차 없었습니다. 브레넌 박사는 자신의 경력 동안 해당 해안선의 여러 부분을 수십 번 직접 조사했지만 매번 단단한 암석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란 도일의 드론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레넌 박사가 레이더를 그 절벽에 맞췄을 때 발견한 것은 그녀가 아직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초기 팀원 2명이 첫 주 안에 사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레이더가 발견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브레넌 박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일의 영상에서 확인한 정확한 좌표에 지표투과 레이더를 설치했습니다. 날씨는 흐렸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옆으로 몰아쳤다. 그녀는 센서를 보정하고 안테나를 절벽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스캔을 시작하고 이미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화면에 나타난 것을 본 순간 그녀는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녀는 거의 2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화면을 응시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현장 조수는 나중에 그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장비가 고장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메모도 하지 않았고 설정을 조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레이더에 포착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지질학자들이 단단한 현무암이라고 여겼던 암석 내부에 거대한 빈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깊이는 3.7m, 너비는 8m에 달했습니다. 화산암 뒤에 봉쇄된 입구도 출구도 없는 방. 그 어떤 장비로도 탐지된 적이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하지만 그 방 안에서 탐지된 것은 그 방 자체가 마치 불옥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어둠 속에서 똑바로 서 있는 7명의 거구들. 각각의 돌기둥은 높이가 7피트에서 8피트 사이였고 정확히 4피트 반 간격으로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돌기둥은 돌문을 향해 서 있었다. 무작위로 배열된 것도 아니고 무너진 것도 아니고 잔해처럼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출구를 향해 줄지어 서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무암은 서 있는 물체 주변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쌓이는 퇴적암도 아닙니다. 현무암은 식은 용암입니다. 저 형상들이 바위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암이 아직 액체 상태였고 화씨둘 0도가 넘는 온도로 끓고 있을 때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6천만 년 전 자이언츠 코즈웨이를 만든 화산 폭발 이후로 그 형상들은 바위 안에 갇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얄류는 그로부터 5970만 년 후에나 존재했을 것이다. 저 7가지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은 인류와 비슷한 존재가 이 지구에 발을 딛기 훨씬 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언 갤러거라는 지구 물리학자가 더욱 발전된 스캐닝 장비를 가지고 벨파스트에서 도착했다. 갤러거는 암석 토양 해저 아래에 묻혀 있는 것을 분석하는 지하 영상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는 북유럽 전역에 지하 하천 시스템을 지도화했으며 아일랜드 정부를 위해 신부지각 조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날 아침 스캔을 시작했을 때 그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침착했다. 수십 년 동안 지하 이미지를 살펴보며 한 번도 놀라지 않았던 데서 오는 그런 침착함이었다. 20분 후 그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태블릿을 바위 위에 내려놓고 자리를 떠야 했다. 그는 약 1분 동안 작은 원을 그리며 걸어다니면서 목덜미를 문지른 후 다시 돌아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고해상도 스캔 결과 그 7개의 숫자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것들은 속이 텅 빈 껍데기였는데 마치 누에고치나 꼬투리처럼 얇은 외피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마치 그 안에 한때 무언가가 살아 있었던 것 같았고 어쩌면 아직도 살아있을지도 몰랐다. 껍데기의 재질 자체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녹은 용암과 접촉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유기물도 그런 온도와 압력을 견딜 수 없다. 합성 물질도 마찬가지다.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압력 속에서는 버틸 수 없다. 그런데도 공룡들이 멸종해 가던 시절 액체 불덩어리였던 암석 속에서 그것들은 온전한 형태로 구조적으로 멀쩡하게 남아 있었다. 48시간 안에 정부기관에 조용히 통보되었다. 암호화된 이메일 비공개 브리핑. 브레넌 박사가 평생 연구해온 그 장소가 그녀에게서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은폐 공작이었다. 환경청 팀이 48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거의 즉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드론 영상은 젖은 현무암의 빛이 반사된 착시 현상일 뿐이었고 동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어떤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완전히 정상이었고 모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현장 검증을 위해 고용한 수석 컨설턴트인 브레넌 박사조차 해당 보고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초안을 보고 2번 읽어본 후 펜도 들지 않고 보고서를 테이블 너머로 돌려보냈습니다. 현장 동료들에 따르면 그녀는 노트북으로 음파 탐지기 원본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검토한 후 얼굴이 하얗게 질려 화면을 닫고 다음 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직서는 단 4문장이었는데 마지막 문장은 이제 충분히 봤습니다 였습니다. 그 후 기관은 지체 없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절벽 전체 구간에 육중한 철제 방벽과 밝은 노란색 경고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해안 침식과 낙석 위험으로 일반적인 안전 조치였습니다. 오늘날 그 방벽을 지나가더라도 공원관리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훌륭한 위장술이었다. 단순하고 지루해서 아무도 더 이상 캐묻지 않을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스캔 이미지를 본 사람들은 모두 왜 그 절벽 부분이 갑자기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그것을 확증해 주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연구팀이 공식적으로 해당 지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기 전에 브레넌 박사는 한 번 더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초 스캔 후 4일 뒤 표준적인 과학적 절차에 따라 비교 스캔을 실시하고 초기 데이터를 확인하며 변경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일 거라고 예상했다. 똑같아 보이기를 바랐다. 첫 번째, 스캔 결과가 오류였을지도 모른다고 특이한 광물 밀도로 인한
인공물일지도 모른다고 다시 보면 사라질 거라고 믿고 싶었다. 새로운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자 그녀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장비 케이스 모서리를 잡았다. 인물 중 하나가 사라졌다. 이제 6명만 남았다. 돌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사이렌 도일은 처음부터 자신이 촬영한 영상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최초 촬영 다음 날 암벽을 직접 향하도록 동작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4일 동안 24시간 내내 작동했습니다. 영상에는 외부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진동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문은 내내 굳게 닫혀 있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잠긴 방 안에서 2미터가 넘는 거구의 형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먼지도 파편도 균열도 터널도 주변 돌의 변형도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를 뚫고 지나가 땅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연구팀은 스캔을 통해 동굴벽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출구도 2차 통로도 균열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흩어지지도 않았고 대형을 바꾸거나 7번째 사람이 서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치 7번째 사람이 떠나는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어둠 속에서 문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가장 먼저 사라진 것처럼. 그것들은 따뜻했고 심장 박동도 느껴졌다. 더블린 대학교의 열화상 전문가인 네버 켈러헌 박사가 이상 수치를 설명할 수 있는 화산, 열원이나 지하수를 확인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단순한 진단 작업이었다. 그녀는 아이슬란드와 아조레스 제도의 지열지대에서 이런 종류의 연무의 조사를 수십 번이나 해본 경험이 있었다. 온천이나 마그마 덩어리, 어쩌면 잔류열을 발생시키는 매몰된 수로 같은 지루하고 설명 가능한 무언가를 발견할 거라고 예상했다. 3월의 어느 꽁꽁 얼어붙은 아침이었다. 기온은 화씨 39도였고 절벽의 바위도 마찬가지로 차가웠다. 쏟아 있다. 전형적인 아일랜드 해안 날씨였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씨였다. 그때 그녀는 열화상 카메라를 방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화면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가득 찼다. 밀폐된 방 안에 남아있던 6명은 화씨 99도의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체 온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체 온도는 건강한 사람의 정확한 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질학이나 열역학으로는 차가운 돌 속의 물질이 어떻게 100년은 구사하고 수백만 년 동안 그렇게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열은 항상 발산합니다. 그것은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다가 사라집니다. 그건 이론이 아니라 물리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얼어붙은 현무암 안에 갇혀 대서양의 따뜻한 공기에 둘러싸인 환경에서는 어떤 따뜻한 물질이든 주변 암석과 평형을 이루는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도 수백만 년이 아니라요. 켈러하는 장비를 재보정하고 배터리를 교체하고 카메라 위치를 조정한 후 3가지 다른 각도에서 스캔을 실행했습니다. 매번 섭씨 37도, 화씨 99도라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갤러거의 장비에서 2번째 열화상 장치를 빌려 다른 하드웨어로 전체 과정을 다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동료들을 향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장난치는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도 웃지 않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차에 짐을 싣고 떠났고 3주 동안 이메일이나 전화 한 통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답장을 보냈을 때는 단 한 줄이었다. 내가 본 것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연구팀은 또한 암벽을 따라 진동 센서를 설치하여 지하의 움직임을 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센서들이 감지한 것은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네, 7초마다 반복되는 규칙적이고 일정한 진동이 감지된 것입니다. 한 선임 연구원은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그 패턴이 느린 심장 박동과 구별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추우정값죠. 또한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외부 자극 없이 섭씨 38도, 화씨 100도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다시 섭씨 37도, 화씨 99도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조수와도 날씨와도 알려진 어떤 지질학적 주기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북대서양 전역에 기압달의 위상 지진 활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일치하지 않았다. 열기는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 열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 속이 빈 껍데기 내부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72시간마다 팀이 새로운 스캔을 실행할 때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배웠다. 그들은 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남은 6명의 인물들은 위치를 바꾸고 있었다. 급격한 변화와는 아니었지만 한 번에 몇 인치씩 개별적으로 스캔할 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정확한 군대식 대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 서로 뭉쳐서 닫힌 돌문을 향해 꾸준히 이동하고 있었다. 마치 아주 긴 잠에서 깨어나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무언가처럼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였다. 연구진은 72시간 간격으로 스캔한 위치 데이터를 하나의 합성 이미지로 겹쳐 놓았다. 그들이 궤적을 도표로 그려보고 출구를 향해 끊김없이 이어지는 명확한 경로를 보여주는 7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확인했을 때 방 안에 있던 누구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불안한 순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은 포유류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화산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모든 종, 모든 문명, 모든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았죠. 수천만 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인내심 있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 생애 동안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자이언츠 코즈웨이를 방문합니다. 가족들은 아이들과 함께 검은 돌 위를 걷고 셀카를 찍고 가이드의 핀 매쿨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절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바위 바로 뒤 39피트 지점에서 6개의 존재가 차가운 돌에 천을 발산하며 이미 한 번 열린 문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브레넌 박사는 사임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수개월 동안 열 데이터 심장, 박동 패턴 위치, 변화 껍질 구성 분석 등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정식 논문을 작성하고 신뢰하는 동료 2명에게 검토를 받아 방법론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아일랜드 지질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그 국민들이 가장 유명한 국가적 랜드마크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녀의 논문을 즉시 거부했습니다. 장비 결함, 방법론 오류 증거 불충분, 사건 종결.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동료 한 명이 나중에 그녀에게 비공개로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했다. 그는 진짜 이유는 그녀의 연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 현무암 내부에서 생물학적 열 신호와 주기적인 맥박이 감지되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발생할 혼란을 아무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지구 생명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근간을 뒤흔들 것입니다. 모든 교과서가 다시 쓰여지고 모든 연대표가 산산조각나고 지구의 지능이 처음 나타난 시기에 대한 모든 가정이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4월 모든 모니터링 장비가 현장에서 조용히 철거되었다. 연구원들은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경력이 끝장날 것이라는
노골적인 경고를 받았다. 논문 발표도 인터뷰도 소셜미디어 활동도 일절 금지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없앨 수는 없었다. 증거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아란 도일은 여전히 자신이 촬영한 드론 영상을 더블린 곳곳에 흩어져 있는 3개의 하드드라이브에 보관하고 있다. 그는 파일이 손상되거나 원격으로 삭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주 하드드라이브를 점검한다. 그는 친한 친구에게 요즘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더 가볍고 정신이 맑아졌다고, 마치 그 돌이 움직이는 걸 목격한 밤에 뇌 속 무언가가 움직였고 그 자리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에서 작업했던 연구원들인 브레넌 갤러거 켈러헨, 그리고 최소 2명 이상의 팀원들은 모든 자료의 사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했습니다. 음파 탐지기, 데이터 열화상 기록, 진동 기록, 위치 스캔, 모든 장비 판도 값에 타임스탬프가 찍힌 사진 등 모든 데이터가 영장 없이는 어떤 기관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숨겨진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장비를 철수하기 전 마지막 스캔에서 6개의 형체는 여전히 움직이고 맥박이 뛰고 온기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에 가장 가까운 형체는 돌로 된 입구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져 있었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강해져 점점 더 커지고 빨라졌다. 마치 출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감지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 발견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 방 안에 여전히 서 있는 6개의 형체가 아닙니다. 사라진 형체 하나입니다. 처음 스캔했을 때는 바위 안에 7개의 거대한 형체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6개만 남았습니다. 하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부서진 돌도 열린 통로도 현무암을 뚫고 지나간 터널도 없었고 심지어 방바닥에 먼지 한 톨조차 흩어진 흔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저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답할 수 없지 않은 무시무시한 질문을 남긴다. 그것은 어디로 갔을까? 그것은 다해서양 아래 어딘가에 아일랜드 해안선 아래 숨겨진 고대 동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아무도 탐사하지 않은 어떤 잊혀진 유적 아래 손대지 않은 절벽 깊숙한 곳에 묻혀 있는 것일까요? 혹은 더 나쁜 상황으로 그것이 이미 자이언츠 코즈웨이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진 인류가 탐색해 본 적도 없는 곳을 지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까요? 수사관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남은 인물들의 반응이었다. 7번째 인물이 사라진 후에도 그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 위치를 바꾸거나 방 안쪽으로 더 깊숙이 물러나지도 않았다. 스캔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돌문을 향해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는데 마치 사라질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혹은 그저 시작일 뿐인 듯 어떤 목적의식을 품고 있는 듯 보였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우리가 이 행성에 발을 디딘 최초의 고등 생명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은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기록된 역사보다 훨씬 이전부터 무언가 고대의 것이 이곳에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돌층 아래에 봉인되어 그 위에서 문명 전체가 흥망성쇠를 겪는 동안 감춰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열화상 스캔에 따르면 그 방 안에 남아있는 것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을 발생시키고 규칙적인 맥박을 일으키며 마치 호흡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한 고고학자는 사석에서 어쩌면 고대 역사는 전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형체 6개가 자이언츠 코즈웨이에 숨겨진 돌문 뒤에 서 있다. 그들의 열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방 너머 어딘가에는 7번째 형체가 이미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남은 6명이 여전히 절벽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이미 탈출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어두워지니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